오늘 티셔츠 바꿨습니다.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이제 봤네, 이걸. 아마 모를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 주연님이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생각하고 진짜. 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세계 최초 예능지향 빼고 가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어디로 이직을 하시는지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시간. 그러니까 전편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아마 궁금하실 건데, 일단은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교집합인 회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드 단계의 작은 스타트업이고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한 2015년부터 개발자의 커리어랑 관련된 건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커리어, 교육, 채용 이쪽이에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니어 개발자 채용 정보라고 하는 깃허브를 운영하기도 하고, 초보 개발자 모임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 블로그에 뭐 생각 정리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된 케이스, 그리고 안 된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망했던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항상 요 세 가지, 개발자의 커리어, 교육, 채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갈망하던 게 있었고, 이제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좋아하는 도메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 단계이자 제가 좋아하는 도메인을 하고 있는 그 회사 인프론으로 저는 이제 갑니다. 지금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프론 티셔츠고요. 오늘 티셔츠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인프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요,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배민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또 작은 회사냐에 대해서 좀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면은 대충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 스택은 배민은 이제 자바 스프링 기반의 회사였고, 인프론 같은 경우에는 노드.js에, 그리고 이제 앞단 프론트는 바닐라.js를 쓰고 있고요. 인프론에서는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불리는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DBA 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오라클이나 MS SQL이나 MySQL DBA 분들이 계시지만 포스트그레스QL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트래픽이나 데이터 양에서도 꽤 차이가 나고요. 저희 집에서 지금 출퇴근 거리나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 직원 수랑 개발자 수가 꽤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원했던 게 당연히 시드 단계의 작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전 직원 수가 1700명이 넘는 배민에 비해서는 한 수십 배 적은 숫자의 개발자와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요 표만 보시면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가면 자바로 전환할 건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 와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레거시 프로젝트를 자바로 전환했던 이제 일이었기 때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4년 다니는 동안 정산하는 시스템, PHP 기반의 정산하는 시스템 갈아엎고, 포인트 시스템 갈아엎고, 주문 시스템 쪽은 제가 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TF 조직으로 참여해서 개편을 했고, 총 3번의 프로젝트를 개편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쪽 TF가 있을 때 잠깐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개편을 했는데, 인프론으로 가서는 전환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한 몇 년간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현재 인프론 사이즈는 사실은 이제 자바 스프링 필요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편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이제 왜 노드에서 스프링으로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발팀뿐만 아니라 비개발팀, 그러니까 뭐 영업팀이나 MD팀이나 디자인팀 쪽에서도 공감대가 있을 때만 전환할 것 같아요. 개발팀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거는 개발팀이 이 개편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쪽 운영 리소스나 기획 리소스 이런 쪽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서포팅을 해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우리 쪽에 서비스 릴리즈 출시를 늦춰야 될 정도로 자바 스프링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했을 때 아마 그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간은 전환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어지는 질문을 받았는데, 자바 커리어 아깝지 않냐는 말을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프론에서 제가 몇 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면 제가 계속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3년, 4년 계속해서 노드만 하다 보면 자바 커리어가 어떻게 보면 좀 손실되는데 이런 점이 아깝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당연히 뭐 이제 안 아까우면 거짓말인데, 여기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언어랑 프레임워크는 도구일 뿐이고 거기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 동생들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제 이제 후배들, 뭐 동생들, 지인들한테도.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경력 내내 자바 스프링만 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좀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는 맨날 프레임워크랑 언어는 도구라고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 본인은 자바 스프링만 써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는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발자로서의 도구 역시도 한 번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미래에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 컴포트존이라고 하죠. 그쪽을 탈출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자바, 스프링, JPA, 마이스QL이 컴포트존이거든요. 제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불편한 환경으로 다시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오픈소스에 기여할 만큼의 성장을 한다면은 현재까지와의 성장과는 또 다른 성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한 곳에 있으면은, 편하다는 거는 뭐 기술적 난이도가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익숙한 도구만 쓰다 보면은 변화에 좀 능숙하게 대응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점 때문이라도 저는 아마 가자마자 바로 자바로 전환할 일은 없을 거고, Node.js로 폼은 입품은 혹은 단순한 CRUD API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오픈소스에 기여할 만큼의 그런 잘하는 개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바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도 포기하니까 연봉은 올려서 가는 건지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현재 회사에서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네카르쿠베, 이제 흔히 말하는 탑티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개발자의 연봉은 시드머니만 받은 스타트업이 감당 가능한 범위는 아니에요. 이게 인프런 정도의 회사도 작은 회사라고 하긴 힘들지만 뭐 20명 넘었으니까요, 직원 수가. 그렇지만 IT 회사 중엔 굉장히 작은 회사고, 그 회사 수준에서는 사실은 제 연봉은 굉장히 밴드를 완전 초과하는 상태의 연봉입니다. 괴리감 상당해요. 이거 외에도 조금은 이제 연봉 외에도 차이 나는 게 많은데, 이게 이제 현금성 복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프런 대표님한테도 연봉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봉 외에 이런 식의 현금성 복지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프론 대표님이 제가 동욱님 입장에 안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면은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조차 그런 말을 하는지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연봉 외에도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또 존재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막간을 이용한 현 회사 배민의 좀 복지 자랑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나 인프루에서 망했을 때 롤백하기 위한 살짝의 이제 조공 장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가 이제 배민 쪽 지금 그런 복지인 거죠? 연봉에. 맞습니다. 네. 현재 배민에서 제가 받고 있는, 혹은 전 직원이 받고 있는 복지죠. 다 합치니까 뭐 몇천만 원 단위가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야근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야근을 좀 많이 할 때는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 200씩 야근비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1년 하면은 뭐 1000에서 2000 사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부모님 실비보험인데, 이게 양가 부모님이어서 결혼하신 분은 자기 와이프, 본인, 양가 부모님 4분까지 해서 6명의 보험비를 회사에서 다 대주는 거고, 복지 포인트에 뭐 재택 지원비에 엄청 많은 것들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야근비만 좀 더 받으면은 보통 스타트업의 연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야근비만 좀 더 받으면? 그렇죠. 뭐 거의 달달이 200씩 야근비를 찍었으면은 진짜 2,400에서 3,000 사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네. 너무 되게 많네요. 부럽네. 주 35시간도 꽤 세요. 왜냐면은 40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연봉 상승 14%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 현재 배민이 갖고 있는 현금성 복지가 많다. 뭐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은 네카르 쿠베 중에서 배를 제일 끝으로 두시지 마시고 한번 좀 배를 앞에 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막간 자랑 타임 한번 하고요. 그래요. 다음에 이제 네카라 쿠 다니신 분들이랑 이제 복지 대결 한판 뜨시죠. 초대. 좋습니다. 댓글로 본인 회사 복지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네카라 쿠 연락 주세요.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연봉도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고 이런 현금성 복지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프런의 대표님께서는 랜덤박스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이 랜덤박스 뭔지 아시죠? 흔히 말하는 이제 옵션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랜덤박스 안에는 진짜로 리니지의 집행검 같이 엄청난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흔한 단검, 진짜 현금성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아이템이 들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그 랜덤박스 안에는 집행검이 있다는 믿음으로 대부분은 초기 스타트업으로 가는 거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엄청난 보상이 이 박스 안에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뭐 그게 없으면은 못 가지만 저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요게 또 이제 이어서 나온 질문이, 인프런이 좀 더 성장한 뒤에 만나면 안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랜덤 박스라는 거는 결국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프런도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현금성 복지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그때 가면은 노드.js가 아니라 자바 스프링이 더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척박한 환경일 때 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유는 인프런이 한 시리즈 B나 C가 됐을 때 제가 만약에 합류를 하면은 어차피 저는 C에서 시리즈 B, C는 경험하러 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B에서 D까지는 인프런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C에서 시리즈 B, C가 필요하니까 또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게 문제는 아닌데, 호돌맨도 잘 아시겠지만 시드 라운드는 인력이나 복지나 보상 프로세스가 다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탑티어 회사 다니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족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내가 비빌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빌 곳이 누군가한테는 그냥 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뭐 재미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 비빌 곳이 좋아하는 서비스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서비스라도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면은, 내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면은 나머지 게 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기에 기대서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인프로는 제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규모, 좋아하는 도메인 다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도메인을 계속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딩 교육 기관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정말 뭐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다 이제 코딩 교육 기관이 하나씩 추가되는 시즌인데, 그 많은 기관 중에서 왜 인프런인지를 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알쓸신잡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해주신 문장이 있어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문장인데, 이게 저는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개발자 그리고 스타트업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생의 문제의식은 스타트업의 비전이 될 것이고요,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재무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프런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 저는 공감이 됐고요. 인프런이라는 회사 갖고 있는 비전,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가 계속해서 확장시키기보다는 개발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만 어떻게든 파고들려고 하는 그 비전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매출, 그러니까 별도의 투자 없이도 매출만으로 계속 회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재무제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 수가 25명인데 계속해서 또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 그 추가되는 인원들의 연봉을 다 맞춰줄 수 있고,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 중이에요. 일단 공개된 자료만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회원이 45만 명, 연매출 60억, 그리고 매년 팀의 인원수와 서비스가 200~300%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프로는 시드머니만 받은 상태인데도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재무제표가 좀 튼튼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유니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투자금으로 압도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들, 보통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회사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배민에서 다음 회사로 떠날 때는 현실성 있는 성장과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원했어요. 보통 이걸 낙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낙타와 같은 기업인 인프런을 이번에는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인프런이 그 데이터 활용하기도 좋았어요. 대부분의 지금 45만 명의 회원들이 IT 현업 종사자이거나 IT 현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타겟팅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IT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상태예요. 25명이 다 어쨌든 IT에 관심이 있고, 개발, 프로그래밍, 뭐 혹은 제품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현재 보상을 좀 일부 반납하더라도 갈 만큼의 매력이 있다고 봤어요. 요거는 이제 대표님이 좋아하는 말인데, 헌터 x 헌터에서 나온 문장이고요.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골을 획득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프런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문화가 많고, 그 좋은 문화를 또 제가 많이 기여해서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더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뭐 기대되는 점이 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재미없으면 사실 못 가죠. 지금 뭐 아무래도 회사가 차이가 많이 나고, 외부에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도 배민 다닌다고 했을 때와 인프런 다닌다고 했을 때 외부의 그런 시선 차이도 좀 있고, 뭐 사실은 이제 장단점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런 장점들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저는 인프런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큰 회사인 거랑 큰 사람이란 거랑 다른 뜻이잖아요. 배민이 큰 회사인 거지 제가 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인프런을 큰 회사로 만드는 걸 경험해보면 제가 큰 사람이 됐다고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 이걸 다 설명하고 나니까 어떠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신나냐고, 기대되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대에 찬 제가 발표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걱정도 많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이 결정을 내릴 때 마녀사냥에서 허지웅님이 얘기해 주신 영화 졸업이 떠오르는데, 지금 보고 계신 장표의 사진이 영화 졸업의 엔딩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두 주인공이 둘이 신나서 떠나고 뒤에 어르신들이 다 지금 막 말리고 있잖아요.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원래 이제 여주인공이 결혼을 하는 중인데 지금 남자 주인공 손 잡고 그냥 떠나는 거거든요. 원래 결혼하던 거를 파토내고 막 도망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삶, 여기서 이제 버스 탑승을 거기에 비유를 했는데 도망쳐서 버스 탑승을 하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버스 타고 마지막 엔딩 한 1분 동안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기쁜 얼굴에서 점점점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예상이 돼서 그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는 장면이 진짜 마지막 엔딩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프라에서 엄청 지금 제가 막 기대에 찬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현실적인 걱정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사실 예상도 안 되고요. 어른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내가 모두가 이 정도로 반대할 정도면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이야기꾼 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다 저한테 이야기거리고, 제가 이야기꾼이 되려면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런 재료들을 다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결국 4월 19일 월요일에 퇴사를 하고요. 4월 20일 화요일에 인프런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인프런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제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 도전이 안 돼서 롤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쓰려고 개발 바닥이랑 기술 블로그에 쓸 첫 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마 망하면은 이 자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짤은 제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하용우님의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든 거고요. 저의 창의력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망하면 이 짤 들고 제가 이제 개발바닥과 블로그에 첫 글을 올리면서 이제 제 롤백을 알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이런 좀 도전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이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뭐 이제 부모님은 이제 거의 이제 혈압이 엄청 오르셨지만 저는 이제 항상 효자 중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반대하면 살짝 저는 좀 트리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반대하네? 여자친구도 반대하네? 그럼 이제 살짝 이거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이제 설 연휴 때 요 이야기를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가 됐고 그 회사에서 잘 대우받고 있고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앞으로 이제 하던 대로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하면 탄탄대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100%는 아니고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라는 것 때문에 엄청 이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뭐 너무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로. 그냥 보통 이제 제 주변에 되게 친한 여자 사람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걔가 이제 누가 봐도 나쁜 남자인데도 결국은 이제 사귀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도 제가 좋으면 어쩔 수 없는 상태. 물론 인프런이 나쁜 남자는 아니고요. 인프런 되게 좋은 회사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인데 제가 이제 4년 5개월 됐더라고요. 회사 다닌 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많은 기회랑 권한을 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성장했고요. 경력 3년도 안 되는 개발자가 배민에 와가지고 그 수많은 시스템들 개편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수십억 건의 데이터들을 다뤄보고 트래픽을 이제 만나본 거는 배민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은 기회랑 권한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뭐 아직 배민에는 되게 좋은 개발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배민에 성장하는 것만큼 저도 밖에서 그 못지않게 좀 더 성장을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박수. 여기서 마칠게요. 뭐 성공할 수 있는 길만 제시해서 가는 거는 뭐 누가 못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되더라도 본인의 선택을 믿고 가야지. 그만큼 리스크를 거는 그런 삶도 또 있어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게 아직 35인데 뭐 굳이 그렇죠. 인프런 첫 순위로 오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때 이제 또 조건 들어보고 결정.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이제 인프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업 리스트들 작성하고 있습니다. 땡겨오실 분들. 네, 리스트 작성하고 한 분 한 분씩 이제 요번 주까지는 퇴사 인사, 다음 주부터는 영입 인사.